소방설비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외워도 잊어버리고 문제를 풀어도 자꾸 틀려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문제 하나하나가 합격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문제 한 개념씩만 확실히 쌓아가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합격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소방설비 기사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공부가 합격증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그럼 6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재현설비의 비상전원은 재현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까요? 보기 4개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 10분, 2번 20분, 3번 30분, 4번 60분. 정답은 2번 20분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재현설비의 비상전원, 그러니까 자가발전설비나 축전지설비 같은 예비전원은요. 재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재안전 기준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도 짚어볼게요. 10분은 기준보다 짧고요. 30분이랑 60분은 다른 설비의 비상전원 시간이랑 헷갈리게 섞어놓은 숫자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다른 소화활동 설비들도 비상전원 20분 기준이 많이 쓰이는데요. 설비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따로 정리해두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재현 설비가 20곡에 넘듯이 딱 20분만 버텨줘 하면서 연기를 열심히 밀어내는 모습 한번 떠올려보세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핵심 키워드 3개를 순위별로 알아볼게요. 1위 비상전원, 정전이 나도 설비가 계속 일하게 해주는 보조 배터리 같은 예비 전원이에요. 2위 20분, 학교 쉬는 시간 2번을 합친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감이 와요. 3위 유효하게 작동, 그냥 켜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 역할을 해야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문제에서 비상전원이란 단어부터 찾아요. 그 다음 이 설비가 재현설비라는 걸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재현설비는 20분 기준이라는 걸 적용해서 답을 골라요. 이어서 62번 문제 가볼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볼게요. 1번 누설 동축 케이블, 2번 분배기, 3번 분파기, 4번 변류기. 짜잔! 정답은 4번 변류기예요. 정답인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누설 동축 케이블이나 안테나, 분배기, 분파기, 증폭기처럼 무선 신호를 주고받는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변류기는 전류를 측정하는 전기 계측기기라서 무선통신 보조설비랑은 관계가 없어요. 다른 모기들이 헷갈리는 이유는요. 누설 동축 케이블은 신호가 새어나가게 만든 특수 케이블이고요. 분배기는 신호를 나누는 장치, 분파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나누는 장치예요. 셋 다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진짜 구성품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변류기는 누전 경보기나 수변 전설비에서 전류를 잴 때 쓰는 기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변류기가 저는 전류 재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무선통신 회식에 잘못 껴서 어색하게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자, 이번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순위대로 볼게요. 1위 무선통신 보조설비. 건물 지하나 터널에서도 무전기가 잘 터지게 도와주는 중계 안테나 시스템이에요. 2위 누설 동축 케이블. 일부러 구멍을 뚫어서 전파가 슬쩍슬쩍 새어나가게 만든 특수 안테나선이에요. 3위 변류기. 전류의 양을 재는 전기 계량기 같은 기기라서 무선통신과는 아예 다른 팀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푸는 순서는요. 먼저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진짜 구성품, 그러니까 누설 동축 케이블이나 분배기, 분파기 같은 걸 떠올려요. 그 다음 보기 중에서 전류를 재는 변류기를 찾아내요. 마지막으로 무선 신호와 상관없는 변류기를 정답으로 골라요. 자, 63번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뒤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과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시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4가지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5초 이하, 2번 10초 이하, 3번 30초 이하, 4번 60초 이하.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2번 10초 이하예요. 이게 정답인 이유는요. 기동장치로 화재 신고를 수신한 뒤에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상황과 피난 방송이 자동으로 시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초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왜 나머지 보기들이 오답인지도 알아볼게요. 5초는 기준보다 짧고요. 30초나 60초는 대응이 너무 늦어져서 인명피해 위험이 커지니까 기준에 맞지 않아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비슷하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중계기는 5초 이내라는 다른 숫자가 있으니까 서로 섞이지 않게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외울 땐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방송실 아저씨가 19, 8하고
10초 카운트다운을 하고 바로 삐빅, 불이야 하고 방송을 시작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부터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1위, 기동장치. 비상벨 누르듯이 방송을 시작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2위, 10초 이하.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시간 정도로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위, 자동 개시. 사람이 방송 버튼을 안 눌러도 설비가 알아서 방송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먼저 기동장치가 신고를 받는 시점을 시작점으로 잡아요. 그 다음 방송이 자동으로 시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문제라는 걸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10초 이하라는 규정값을 답으로 골라요. 다음은 64번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지하 3층, 지상 11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공동주택은 제외하고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했어요.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우선적으로 경보해야 할 층으로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보기를 확인해 볼게요. 1번, 지하 1층과 지상 1층. 2번, 지하 1층과 지하 2층. 3번, 지하 1층과 지상 1층과 지하 2층. 4번, 지하 1층과 지하 2층과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1층. 고민되셨죠? 정답은 4번, 지하 1층과 지하 2층과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1층이에요. 정답 근거부터 볼게요. 11층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은 제외한 건물이나 지하 3층 이상인 건물에서 지하층에 불이 나면요. 발화층과 그 직상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 전체에 우선 경보를 해야 해요.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으니까 발화층인 지하 1층, 직상층인 지상 1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인 지하 2층과 지하 3층까지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헷갈렸던 이유? 이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 지하층 전체를 다 포함하지 않아서 지하 2층이나 3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 신호를 못 받는 위험한 오답이에요.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반대로 지상 2층 이상에서 불이 나면 발화층과 직상층만 울리고요. 지상 1층에서 불이 나면 발화층과 직상층에 지하층 전체까지 울린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기억은 이렇게 남겨보세요. 지하실에서 불이 나면 지하는 다 같이 위에는 딱 한 층만 데리고 튀어하면서 소방벨이 지하 친구들 손을 몽땅 잡고 계단 한 칸만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 3가지만 다시 짚어볼게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순위별로 짚어드릴게요. 1위 우선 경보 방식. 건물 전체가 아니라 위험한 층부터 먼저 알려주는 순서가 있는 경보 방식이에요. 2위 지하층 발화. 지하에서 불이 나면 지하층 전체가 한 팀처럼 같이 대피 신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3위 직상층. 발화층 바로 위층으로 연기가 가장 먼저 타고 올라가는 위험한 층이에요. 풀이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불이 난 위치가 지하층인지부터 확인해요. 그 다음 지하층 화재는 지하층 전체가 대상이라는 걸 적용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직상층인 지상 1층까지 더해서 정답 범위를 완성해요. 65번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4개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2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번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번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은 4번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비상방송 설비 설치 대상은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차고나 주차장 200제곱미터라는 기준은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도 짚어볼게요. 나머지 3보기는 전부 실제 비상방송 설비 설치 대상 조건 그대로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차고나 주차장 200제곱미터라는 숫자는 다른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련된 숫자라서 문제에서 자주 헷갈리게 섞어서 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비상방송실 문 앞에 차고 주차장 200제곱미터라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직원이 여긴 그런 대상 아니에요? 딴 데 가세요 하고 문전박대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문제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핵심 키워드 3개를 순위별로 알아볼게요. 1위 비상방송 설비 설치 대상.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엔 의무로 방송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2위 연면적 3,500제곱미터. 학교 운동장 절반 정도 넓이라고 생각하면 감이 와요. 이 정도면 방송 설비가 필수예요. 3위 함정보기. 다른 설비 기준을 슬쩍 끼워 넣어서 헷갈리게 만든 문제 속 가짜 단서예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비상방송 설비 설치 대상의 3가지 기준, 그러니까 연면적과 층수, 지하 층수를 떠올려요. 그 다음 보기 중에서 이 기준에 없는 낯선 문구를 찾아요. 마지막으로 차고, 주차장 200제곱미터 보기를 정답, 그러니까 틀린 것으로 골라요.
이어서 66번 문제 가볼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비상방송 설비의 전원으로 축전지 설비를 설치했을 때 감시 상태의 지속 시간은 몇 분이고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할까요? 자, 보기 볼게요. 1번 감시 지속 시간은 60분, 경보 시간은 10분. 2번 감시 지속 시간은 120분, 경보 시간은 20분. 3번 감시 지속 시간은 30분, 경보 시간은 30분. 4번 감시 지속 시간은 30분, 경보 시간은 5분. 짜잔! 정답은 1번 감시 지속 시간은 60분, 경보 시간은 10분이에요. 정답인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비상방송 설비의 축전지 설비는요, 평상시 감시 상태를 60분 동안 유지한 뒤에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보기들이 헷갈리는 이유는요, 나머지 보기들은 숫자 조합을 뒤섞어 놓은 오답이라서 실제 기준과는 달라요. 여기에 더해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다른 설비들도 감시는 60분, 경보는 10분 조합이 많이 쓰이니까 세트로 함께 외우면 효율적이에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방송실 아저씨가 근무 중엔 60분은 조용히 감시하다가 불이 나면 10분은 목청껏 소리 지르는 걸로 캐릭터가 확 바뀌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자, 이번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순위대로 볼게요. 1위 축전지 설비. 정전이 나도 방송이 끊기지 않게 대신 힘을 내주는 예비 배터리 창고예요. 2위 감시 지속 시간 60분. 설비가 조용히 대기하며 버텨야 하는 최소 시간으로 영화 한 편 보는 시간과 비슷해요. 3위 경보 시간 10분.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소리를 내야 하는 최소 시간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푸는 순서는요. 먼저 전원 종류가 축전지 설비라는 걸 확인해요. 그 다음 평소엔 60분 감시 유지 기준을 적용해요. 마지막으로 화재가 나면 10분 이상 경보하는 기준까지 합쳐서 정답을 완성해요. 자, 67번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설정 기준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하나의 경계구역이 3개 이상의 건축물에 걸치지 않을 것. 2번,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60m 이하로 할 것. 3번, 터널에 있어서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를 100m 이하로 할 것. 4번, 하나의 경계구역이 4개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을 것.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3번, 터널에 있어서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를 100m 이하로 할 것이에요. 이게 정답인 이유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을 정할 때 터널은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를 100m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확히 맞아요. 왜 나머지 보기들이 오답인지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보기는 2개 이상의 건축물이 맞는데 3개 이상으로. 두 번째 보기는 600제곱미터에 50m가 맞는데 400제곱미터에 60m로. 네 번째 보기는 2개 이상의 층이 맞는데 4개 이상의 층으로 숫자를 슬쩍 바꿔놓은 함정이에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경계구역 면적 기준인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 50m 이하는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완화돼요. 외울 땐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긴 터널 안에서 소방벨이 마라톤 뛰듯이 100m까지만 뛸게요. 그 이상은 다음 벨이 이어받아요 하고 릴레이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부터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1위 경계구역. 화재 감지기가 담당하는 네 구역을 나누는 경계선 같은 거예요. 2위 터널 100m. 긴 터널을 100m씩 잘라서 각각 따로 감시하게 만든 기준이에요. 3위 함정 숫자. 면적이나 길이, 층수처럼 원래 숫자를 살짝 바꿔놓은 문제 속 함정이에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먼저 각 보기의 숫자를 원래 규정값과 하나씩 비교해봐요. 그 다음 터널 100m 보기가 원본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숫자가 바뀐 함정이라는 걸 확인하고 터널 보기를 정답으로 골라요. 다음은 68번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하고요. 배선용 차단기는 몇 암페어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어야 할까요? 이제 보기를 확인해 볼게요. 1번 35암페어 이하, 2번 30암페어 이하, 3번 25암페어 이하, 4번 20암페어 이하. 고민되셨죠? 정답은 4번 20암페어 이하예요. 정답 근거부터 볼게요. 누전경보기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하고요. 각 극의 개폐기와 15암페어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배선용 차단기는 20암페어 이하로 설치해야 해요. 헷갈렸던 이유 이거예요. 35암페어, 30암페어, 25암페어는 실제 기준보다 큰 숫자로 만든 오답이에요.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15암페어랑 20암페어 두 숫자가 한 조항에 같이 나오니까 과전류는 15, 배선용은 20처럼 짝지어 외우면 안전해요. 기억은 이렇게 남겨보세요. 배선용 차단기가 저는 20살까지만 성인식했어요 하고 자기소개하는 옆에서 과전류 차단기가 저는 15살 중학생이에요 하고 나이 차이 나는 형제 개그를 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 3가지만 다시 짚어볼게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순위별로 짚어드릴게요.
1위 누전 경보기. 전선에서 전기가 살짝 새는 걸 감지해서 알려주는 전기 파수꾼이에요. 2위 배선용 차단기 20A. 정해진 용량을 넘으면 스스로 뚝 끊어주는 안전 스위치의 최대 허용량이에요. 3위 전용 회로. 다른 기기와 전선을 같이 쓰지 않고 누전 경보기 혼자만 쓰는 독립된 전기길이에요. 풀이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누전 경보기 전원이 전용 회로여야 한다는 걸 확인해요. 그 다음 배선용 차단기 용량 기준을 떠올려요. 마지막으로 20A 이하라는 숫자를 답으로 골라요. 69번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비상방송 설비에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 방식은 무엇일까요? 보기 4개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 5선식, 2번 4선식, 3번 3선식, 4번 2선식. 정답은 3번 3선식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비상방송 설비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배선은 3선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도 짚어볼게요. 5선식, 4선식, 2선식은 실제 기준과 다른 임의의 숫자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음량 조정기 3선식은 공통성과 업무용, 비상용 배선으로 구성돼서 평상시 방송과 비상방송을 분리해서 작동시키기 위한 구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음량 조정기 다이얼을 딱 3손가락으로만 돌릴 수 있게 생겼다고 상상해보세요. 3, 4번 딱 3가닥이면 충분해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핵심 키워드 3개를 순위별로 알아볼게요. 1위 음량 조정기. 방송 소리 크기를 사람이 직접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다이얼이에요. 2위 3선식. 전선 3가닥으로 평상시 방송과 비상방송을 나눠 쓰는 배선 방식이에요. 3위 비상방송 우선. 음량을 아무리 줄여도 비상방송만큼은 크게 나오게 만드는 안전장치예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음량 조정기가 어떤 배선 방식인지 묻는 문제라는 걸 확인해요. 그 다음 3선식이라는 고정 기준을 떠올려요. 마지막으로 3선식을 정답으로 골라요. 이어서 70번 문제 가볼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볼게요.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2번,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번,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4번,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짜잔, 정답은 3번입니다.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정답인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실제 규정은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건데요. 문제에서는 이 숫자를 50m로 바꿔놓아서 옳지 않은 보기가 된 거예요. 다른 보기들이 헷갈리는 이유는요. 층마다 설치한다는 것, 스위치 높이가 0.8m에서 1.5m라는 것, 지하구는 발신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 이 3가지는 전부 실제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게 기본이고요. 복도처럼 길게 뻗은 공간은 보행거리 40m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복도를 뛰어가던 발신기 아저씨가 40걸음까지만 참는다. 그 이상 걸으면 나 하나 더 불러. 하고 헉헉대며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절대 50이 아니에요. 자, 이번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순위대로 볼게요. 1위 발신기. 불이 나면 사람이 직접 눌러서 신고하는 빨간 비상벨 스위치예요. 2위 보행거리 40m. 실제로 걸어야 하는 거리 기준으로 문제에서는 50m로 슬쩍 바뀐 함정 숫자예요. 3위 지하구 예외. 지하구는 특수한 공간이라서 발신기를 안 달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푸는 순서는요. 먼저 발신기 관련 4개 보기를 하나씩 원래 규정과 비교해요. 그 다음 보행거리 숫자가 40m가 아니라 50m로 바뀐 보기를 찾아요. 마지막으로 그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골라요. 자, 71번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까요? 4가지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350제곱미터, 2번 400제곱미터, 3번 500제곱미터, 4번 600제곱미터.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3번 500제곱미터예요. 이게 정답인 이유는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대상 중에서 노유자 시설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 설치해야 해요. 왜 나머지 보기들이 오답인지도 알아볼게요. 350, 400, 600은 실제 기준인 500이 아닌 다른 숫자를 넣은 오답이에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노유자 생활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처럼 상시로 거주하는 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 대상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외울 땐 이렇게 떠올려보세요. 노유자 시설 어르신이 우리 집은 500평은 넘어야 벨 달아줘요 하고 새침하게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500 넘으면 바로 벨 설치 완료예요.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부터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1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불이 나면 사람 대신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 전화를 걸어주는 설비예요. 2위 노유자 시설 500제곱미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에서 이 정도 넓이가 넘으면 꼭 달아야 해요. 3위 바닥 면적 기준.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한 층의 면적만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먼저 대상 시설이 노유자 시설이라는 걸 확인해요. 그 다음 이 시설의 면적 기준값인 500제곱미터를 떠올려요. 마지막으로 500을 정답으로 골라요. 다음은 72번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에 비상전원이 부착돼 있다면 그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할까요? 이제 보기를 확인해 볼게요. 1번 5분, 2번 10분, 3번 20분, 4번 30분. 고민되셨죠? 정답은 4번 30분이에요. 정답 근거부터 볼게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에 부착된 비상전원의 용량은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해요. 헷갈렸던 이유 이거예요. 5분, 10분, 20분은 다른 설비의 비상전원 기준 시간이랑 헷갈리게 만든 오답 숫자예요.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증폭기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이 정상인지 표시하는 표시등이랑 전압계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자주 같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억은 이렇게 남겨보세요. 무선통신 증폭기가 저는 30분 동안은 절대 안 꺼져요. 구조대 올 때까지 버틴다 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소방관처럼 비장하게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 3가지만 다시 짚어볼게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순위별로 짚어드릴게요. 1위 증폭기. 약해진 무선 신호를 크게 키워서 건물 곳곳까지 잘 들리게 해주는 장치예요. 2위 비상전원 30분. 정전이 나도 무선 통신을 30분 동안은 계속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3위 유효하게 작동. 전원만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성능을 발휘해야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풀이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증폭기 조항이라는 걸 확인해요. 그 다음 이 설비만의 비상전원 시간인 30분 기준을 떠올려요. 마지막으로 30을 정답으로 골라요. 73번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해서 자동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4개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 비상경보 설비, 2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 3번 비상방송 설비, 4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 정답은 2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예요. 왜 정답일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해서 화재 발생 상황을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설비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예요. 헷갈리는 이유도 짚어볼게요. 비상경보 설비랑 비상방송 설비는 건물 내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설비고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돕는 설비라서 소방관서 자동신고와는 상관이 없어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전용 회선이나 통신망을 통해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 사실과 위치를 알려줘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혼자 전화기를 들고 소방서죠. 여기 불났어요 하고 사람 대신 냅다 신고 전화를 돌리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이름 그대로 속보예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핵심 키워드 3개를 순위별로 알아볼게요. 1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름처럼 자동으로 화재를 속보, 그러니까 빠르게 알리는 소방서 직통 신고 설비예요. 2위 소방관서 통보, 관할 소방서로 신호가 곧장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3위 연동 작동,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불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다음 동작인 신고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보기들이 각각 누구에게 알리는 설비인지 구분해요. 그 다음 소방관서로 자동 전달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요. 마지막으로 이름 그대로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정답으로 골라요. 이어서 74번 문제 가볼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다음 중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볼게요. 1번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번 차동식 분포형을 제외하고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번 정호식 감지기는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공칭 작동 온도가 주위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번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짜잔! 정답은 3번. 정원식 감지기는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헬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공칭 작동 온도가 주위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이에요. 정답인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정확한 규정은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는 건데요. 최고라는 기준이 빠지면 정확한 규정과 달라져서 옳지 않은 설명이 돼요. 다른 보기들이 헷갈리는 이유는요. 천장이나 반자에 설치한다는 것, 실내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이라는 것, 4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전부 실제 규정 문구와 정확히 일치해요. 여기에 더해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비슷하게 보상식 스포트 현감지기는요. 정점이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는 규정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정원식 감지기가 주방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 중 제일 뜨거웠던 순간보다 20도는 더 뜨거워야 놀란다 하고 까칠하게 온도를 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냥 오늘 온도가 아니라 오늘 중 최고예요. 자, 이번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순위대로 볼게요. 1위 정원식 감지기. 정해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반응하는 주방처럼 뜨거운 곳 전용 감지기예요. 2위 최고 주위 온도. 오늘 하루 중 가장 뜨거웠던 순간의 온도로 이걸 기준으로 20도를 더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3위 문구의 미세한 변경. 최고라는 한 글자가 빠지면서 전체 문장이 미묘하게 틀려지는 함정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푸는 순서는요. 먼저 4개 보기를 원래 조항 문구와 한 글자씩 비교해봐요. 그 다음 정원식 감지기 보기에서 최고라는 단어가 빠진 걸 발견해요. 마지막으로 그 보기를 맞지 않는 것으로 골라요. 자, 75번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시각경보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르면요. 시각경보장치의 전원부 양단자 또는 양선을 단락시킨 부분과 비충전부를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때 절연 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할까요? 4가지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0.1, 2번 5, 3번 14번 20.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2번 5예요. 이게 정답인 이유는요. 시각경보장치의 전원부 양단자와 비충전부 사이를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때 절연 저항은 5메가옴 이상이어야 해요. 왜 나머지 보기들이 오답인지도 알아볼게요. 0.1은 너무 작은 값이고요. 10이나 20은 다른 고전압 회로나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쓰이는 숫자를 섞어놓은 오답이에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절연 저항 기준은 20메가옴 이상으로 더 크니까 설비별로 5랑 20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외울 땐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절연 저항계가 시각경보 장치를 재보고 딱 5메가옴 합격하면서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검사관 코스프레를 상상해 보세요.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부터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1위 절연 저항. 전기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안전하게 흐르는지 재는 전기 건강검진 수치예요. 2위 직류 500V 측정. 정해진 세기로 재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측정 조건이에요. 3위 오메가옴 이상. 소방경보기기 대부분의 공통으로 쓰이는 절연 저항 합격선이에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먼저 어떤 조건으로 재는지, 그러니까 직류 500V라는 조건을 확인해요. 그 다음 시각경보장치가 일반 경보기기와 같은 오메가옴 기준을 쓴다는 걸 떠올려요. 마지막으로 5를 정답으로 골라요. 다음은 76번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중계기 기능에서 수신 개시로부터 발신 개시까지의 시간은 몇 초 이내여야 할까요? 이제 보기를 확인해 볼게요. 1번 1초, 2번 5초, 3번 20초, 4번 30초. 고민되셨죠? 정답은 2번 5초예요. 정답 근거부터 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계기는 수신 개시로부터 발신 개시까지의 시간이 5초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헷갈렸던 이유 이거예요. 1초는 너무 짧아서 비현실적이고요. 20초나 30초는 반응이 너무 느려서 화재 초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오답 숫자예요.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앞서 나온 비상방송 설비의 10초 이하 기준이랑 세트로 비교해서 외우면 두 문제 다 안 헷갈려요. 기억은 이렇게 남겨보세요. 중계기가 신호 받자마자 5셀 동안만 숨 고르고 바로 쏜다 하면서 스프린터처럼 스타트 자세를 잡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 3가지만 다시 짚어볼게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순위별로 짚어드릴게요. 1위 중계기. 감지기 신호를 받아서 수신기나 방제실로 다시 전달해주는 중간다리 역할 장치예요. 2위 수신 개시에서 발신 개시까지. 신호를 받는 순간부터 보내는 순간까지의 시간차를 뜻해요. 3위 5초 이내. 수만 번 크게 쉴 정도의 아주 짧은 허용 시간이에요. 풀이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중계기의 역할, 그러니까 신호를 중계하는 역할을 확인해요. 그 다음 수신부터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 기준을 떠올려요. 마지막으로 5초 이내를 정답으로 골라요. 77번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을 확인한 결과예요.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4개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1번 절연저항을 500V 절연저항계로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측정한 결과 19메가옴이 나타났다. 2번 전격 전압이 100V인 전원부의 절연 내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1000V 시료 전압을 가하였다. 3번 전격 전압이 220V인 전원부의 절연 내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1440V의 시료 전압을 가하였다. 4번 절연 내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절연 저항을 500V 절연 저항계로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측정한 결과 19메가옴이 나타났다. 왜 정답일까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절연 저항 기준은요,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해서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해요. 19메가옴은 기준에 1메가옴 모자라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 짚어볼게요. 전격전압 100V, 그러니까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시료 전압을 가하는 게 맞고요. 전격전압 220V는 전격전압의 1을 곱한 값에 1000을 더한 1440V가 정확히 맞아요. 1분 이상 견디는 것도 정확한 기준이라서 이 세 보기는 전부 적합해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절연 내력 공식, 그러니까 전격전압의 1을 곱하고 1000을 더하는 공식은요, 전격전압 150V를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요. 150V 이하는 무조건 1000V를 가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절연 저항계가 19메가옴이 찍힌 숫자를 보고 딱 1메가옴 모자라잖아. 재시험하고 도장을 쾅 찍고 돌려보내는 깐깐한 검사관을 상상해보세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핵심 키워드 3개를 순위별로 알아볼게요. 1위, 비상 콘센트 설비. 화재 진압 중 소방관이 조명이나 장비 전원을 연결해서 쓰는 전용 콘센트예요. 2위, 절연 저항 20메가옴. 비상 콘센트만의 합격 기준선으로 앞서 나온 5메가옴보다 훨씬 높아요. 3위, 절연 내력 공식. 전압을 버텨내는 힘을 시험하는 공식으로 150V를 초과할 때 적용돼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각 보기의 수치를 비상 콘센트 설비 기준과 비교해요. 그 다음 20메가옴 기준에 못 미치는 19메가옴 보기를 찾아요. 마지막으로 그 보기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요. 이어서 78번 문제 가볼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전면에는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과 함께 무엇을 설치해야 할까요? 자, 보기 볼게요. 1번 전압계, 2번 전류계, 3번 역률계, 4번 전력계. 짜잔! 정답은 1번 전압계예요. 정답인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이 정상인지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과 전압계를 설치해야 해요. 다른 보기들이 헷갈리는 이유는요, 전류계, 역률계, 전력계는 전기 설비에서 자주 쓰는 계측기이긴 하지만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전압계는 증폭기가 정상적으로 전원을 공급받고 있는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암기는 이렇게 해보세요. 증폭기 앞에 달린 전압계가 저는 전압만 잽니다. 전류나 역률, 전력은 제 담당 아니에요 하고 명찰을 딱 달고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 이번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순위대로 볼게요. 1위, 증폭기 표시등. 전원이 정상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작은 불빛 신호예요. 2위, 전압계. 전원의 세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계기판으로 표시등의 단짝 친구예요. 3위, 헷갈림용 오답, 전류계나 역률계, 전력계처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전기 계측기들을 섞어놓은 함정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푸는 순서는요, 먼저 증폭기 전면에 뭘 설치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라는 걸 확인해요. 그 다음 표시등과 짝을 이루는 계측기를 떠올려요. 마지막으로 전압계를 정답으로 골라요. 자, 79번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공연장 및 집회장에 설치해야 할 유도등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2번 중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3번 소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4번 피난구 유도 표지, 통로 유도 표지.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1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이에요. 이게 정답인 이유는요, 공연장이나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같은 곳은요, 대형 피난구유도등이랑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을 모두 설치해야 해요. 왜 나머지 보기들이 오답인지도 알아볼게요. 중형 피난구유도등 조합은 숙박시설 등에 해당하고요. 소형 피난구유도등 조합은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해요. 피난구유도 표지 조합은 유도등이 아니라 유도표지 대상물에 해당해서 이 문제랑은 맞지 않아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객석유도등은 좌석 사이 통로 바닥 부근에 설치해서 어두운 공연장에서도 발밑을 비춰서 대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외울 땐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공연장 좌석 발밑마다 객석유도등이 반짝반짝 별빛처럼 깔려서 길을 밝혀주는 무대 조명을 상상해 보세요. 큰 무대답게 유도등도 화려하게 3가지
가지 풀세트예요.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워드 카드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부터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1위 유도등 종류, 장소 규모와 특성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뉘는 피난 안내 등이에요. 2위 객석 유도등, 공연장처럼 어두운 좌석 사이 통로를 비춰서 발밑 안전을 지켜주는 유도등이에요. 3위 대형 피난 구유도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공간답게 크고 눈에 잘 띄게 만든 출구 안내 등이에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먼저 장소가 공연장이나 집회장처럼 객석이 있는 곳인지 확인해요. 그 다음 객석이 있으면 객석 유도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걸 떠올려요. 마지막으로 대형 피난 구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조합을 정답으로 골라요. 다음은 80번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는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최대 몇 미터 이하여야 할까요? 이제 보기를 확인해 볼게요. 1번 25m, 2번 50m, 3번 100m, 4번 150m. 고민되셨죠? 정답은 1번 25m예요. 정답 근거부터 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발신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해요. 헷갈렸던 이유 이거예요. 50m, 100m, 150m는 실제 기준보다 훨씬 큰 숫자로 만든 오답이에요.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앞서 나온 70번 문제의 보행거리 40m 이상이면 추가 설치라는 내용이랑 세트로 묶어서 수평은 25m, 보행은 40m로 함께 외우면 편해요. 기억은 이렇게 남겨보세요. 발신기가 사방으로 팔을 뻗어서 딱 25m까지만 내가 책임진다. 그 이상은 옆 친구가 하고 구역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 3가지만 다시 짚어볼게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순위별로 짚어드릴게요. 1위 발신기. 불이 나면 사람이 눌러서 알리는 수동신고 스위치예요. 2위 수평거리 25m. 발신기 하나가 책임지는 최대 담당 반경이에요. 3위 보행거리 40m. 복도처럼 길게 뻗은 공간에서는 실제로 걷는 거리 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연관 개념이에요. 풀이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문제가 수평거리 기준을 묻고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 다음 발신기의 담당 반경 기준인 25m를 떠올려요. 마지막으로 25m를 정답으로 골라요. 여기까지 61번부터 80번까지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20문제를 모두 살펴봤어요. 오늘 다룬 숫자들, 그러니까 20분이나 30분 같은 비상전원 시간, 25m랑 40m 같은 발신기 거리, 5메가옴이랑 20메가옴 같은 절연저항 기준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만큼 꼭 한 번 더 복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암기법으로 또 만나요.